네, 지금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제1회 독서 PT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독서 PT 대회는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심사위원 교수님들께서 선정해주신 도서 중 한 권을 골라 내용과 감상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내가 리더가 될 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실 독서 산매팀을 모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HUBS 대선 특집 방송 내가 리더가 될 상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그러한 정책들을 보완하고 먼 미래 같지만 먼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의 밝은 전망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공약들이 나의 공약들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선택된 최종 후보는 네, 축하합니다. 바로 김포용 후보님입니다. 메르켈 리더십 하부에 이르는 힘에 대해 발표해 주실 진사오 팀 나와주세요. 메르켈은 동독, 여성, 그리고 과학자 출신으로 독일의 총리직과는 꽤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녀만의 남다른 정치 스타일로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 그녀의 리더십을 알렸습니다. 정치, 성별, 그리고 지역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만 바쁩니다. 책을 통해 메르켈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습니다. 딜레마, 법의 필요학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트릴레마 팀. 피고 이수근 씨는 원고 조규현 씨의 소유물인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한 과실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수리비 1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법의 딜레마는 법률과 관련된 딜레마 사례를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고 법적 추론과 논증 과정을 깊이 있게 살핌으로써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고심하게끔 합니다. 이에 소수자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고 또한 소수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수결은 다수자의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계속되는 법의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PT 체조팀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빈틈이 없을 줄 알았던 법을 딜레마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지입니다. 이때 사안에 대응하면서 객관적 사실에는 가치, 통념, 규범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범은 20년형, 종범은 13년형밖에 받지 않은 잔인한 사건입니다.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기 전 저희는 법은 빈틈이 없고 완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은 후 저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의 딜레마라는 구멍은 비록 사소할지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법을 불신하게 하기도 합니다. 2022년 제4회 주주총회라는 컨셉으로 K-팝의 미래에 대해 발표해 주실 2032년 K-팝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문화적 할인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적 할인이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다른 문화에서 소비가 될 때 그 차이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쉽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음악 속 새겨진 DNA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양성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K-팝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P-팝, K-팝, 그리고 메타버스, 저희가 준비한 미래 혁신 아이돌 바로 메타버스 아이돌입니다. K를 벗어난 파퓰러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익시팝 팀 나와주세요. 과연 K-팝이 한국적인 것이 맞는가? 이 의문을 던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책 갈등하는 K-팝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적 색채는 현재 세계에서 문화의 주류를 잡고 있는 서구권 국가들에게 관중들 혹은 이제 음악 평론가들에게 다양한 관심을 끌어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그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많은 이유로 그들에게 반감을 줘서 오히려 그들을 거부시키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문화에 대한 깊고 섬세한 이해와 함께 열린 시각을 가지고 K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좀 중요시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적임에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적인 그런 K-팝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더라도 우리나라의 K를 아예 내려놓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에세이 재조명하기, 전문가 신변 찾기의 매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OA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책 에세이 만드는 법은 15년차 에세이 편집자인 저자가 에세이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세이에 대한 매력을 진솔하게 얘기하는데요. 에세이의 가장 큰 매력을 꼽자면 아무래도 다채로움과 자유로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사적 보편성을 인정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찾아지는 책을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세이도 고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정해진 형식이 있는 타 장르와 달리 에세이는 비교적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발표를 통해 에세이의 깊은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에세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외대 디렉터 팀 나와주세요. 첫 번째 챕터는 에세이 대상 정하기입니다. 한국 외대 스페인어과 재학생인 예지는 자신의 스페인 교환 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블로거 예지는 한국 외대 18학번으로 스페인을 다녀왔고 스페인의 일상을 담으면서 인기를 크게 끌게 됐어. 블로그를 보면 뭐 귀여운 말투랑 사진들이 특징이고 졸업하기 전에 에세이를 쓰고 싶다고 우리 출판사에 의뢰를 했었어. 다 좋은데 진짜 다 좋은데 예지 작가는 말투가 너무 힘들어. 말투가 너무 힘들다고? 오히려 귀엽던데? 라떼 막 귀현이도 생각나고 에스파냐 이런 얼마나 귀여워. 미디어와 셀럽, 유행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이 에세이 시장을 너무 쉽게 냉소하지 말고 우리가 책을 팔아야 할 상대인 대중의 취향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좋은 에세이가 될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하는 것이 편집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드디어 오늘의 수상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팀은 바로 무대로 올라오시면 상장 수여하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학생은 본교 도서관에서 실시한 2022년 제1회 독서 PT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도서관장 조희문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